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지훈 기자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메이슨 감독 등 그다음에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유럽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 노팅엄, 리즈를 꺾으면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충격적인 결과였죠. 뉴캐슬 원정에서 1대6 대패를 굴욕적인 대패를 당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원정 팬들에게 티켓값을 돌려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중에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는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2대2 무승부, 특히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만들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전은 성공했지만 최근에 이런 경기력들이 좀 들쑥날쑥하다는 점, 그리고 메이슨 감독 대행, 그러니까 스텔리니 코치가 감독 대행을 했다가 경질이 됐는데요. 이후에 메이슨 감독 대행이 그래도 팀을 잘 만들고 팀을 잘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 시즌 내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리버풀이 앞서 있습니다. 홈팀 기준으로 15승 8무 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5경기를 봐도 리버풀이 3승 2무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리버풀 홈에서는 토트넘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버풀이 안필드는 원정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안필드 안에서는 리버풀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의 상대 전적에서도 그런 강력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토트넘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리그 4위를 진출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데 최근 맨유전 무승부와 뉴캐슬전 대패로 인해 가능성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리버풀전만 득점을 기록하면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2015년 여름에 이제 토트넘에 입단을 해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했는데요. 첫 시즌에는 4골을 기록했지만 이후 14골, 12골, 12골, 11골, 17골, 지난 시즌에 2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골만 더 넣으면 두 자릿수, 그러니까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리버풀, 특히 클롭 감독의 팀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라든가 리버풀 상대로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클롭의 리버풀 상대로 어떠한 경기력과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 메이슨 대행의 그런 기자회견을 주요 멘트를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팀 뉴스에 대해서 먼저 밝히게 됩니다. 일단은 주전 골키퍼인 요리스가 일요일 경기 리버풀전에 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부상자들 비수마라든가 여러 선수 부상자들이 있는데 매일 평가하며 체크하고 있고 오늘 훈련을 통해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요. 다른 부상자들은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맨유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맨유전에서 후반전은 긍정적이었지만 우리는 일요일 안필드에서 열리는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맨유전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열렸잖아요. 근데 곧바로 또 한 이틀 만에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회복할 것이고 리버풀 원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리그 5위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축구에서 부정적인 것은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빠르게 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느낌과 좋은 에너지를 만들면 프로세스를 가속화, 그러니까 경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맨유가 먼저 2골을 넣었지만 우리가 2골을 따라잡았다. 후반전에서 우리가 본 것을 전반전에서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관적인 경기력을 요구를 했고요.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케인에 대한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적설, 맨유라든가 바이에른 여러 팀들의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메이슨 대행은 케인에 대해서 극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미래다라고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케인은 정말 뛰어난 선수고 대단한 선수다. 운 좋게도 메이슨 대행이 이제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카데미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플레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선수와 코치의 관계다. 그의 플레이를 보는 것은 기쁨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를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케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충성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케인은 축구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충성심을 보여주는 선수다. 케인은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토트넘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유스 팀이죠.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다. 그가 토트넘에 있는 것은 행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적설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해서는 미래는 미래다. 우리는 지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팬들은 케인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그를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네, 메이슨 대행이 기대하는 것은 역시 손케 듀오. 아무래도 리버풀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손케 듀오가 터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메이슨 대행인데요. 최근 케인이 미드필더, 중원까지 내려와서 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슨 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게서 본능을 뺏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케인이 매우 깊이 내려가 공을 뺏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는 경기장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스 능력이 있다. 케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롤 역할을 알아서 놔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전 경기에서 아마도 케인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 것 같다라며 또 극찬을 남깁니다.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손흥민은 올 시즌 많은 골을 넣지 못해 실망했지만 쉬지 않고 뛰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다. 공격수라면 이런 부분이 반등 포인트가 된다. 자신에게 따르지 않았던 운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 그가 슈팅에서 침착하고 결정력이 있었거나 또는 운이 따랐다면 이번 시즌에도 20골 이상 넣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시즌 토트넘의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칭찬과 함께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네, 메이슨 대행은 또 안필드 원정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대가 아닌 우리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팀에는 우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고 원팀이 되어서 노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노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 뉴캐슬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그 경기 끝나고 선수들과 분노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이슨 대행은 지난 일요일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화가 나 있는 팀을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게 승부욕이죠. 그러니까 스태프, 선수단, 팬들 모두 지난 주말 결과에 화가 났을 것이다. 당연한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경기에 적용하며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안필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안필드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일요일 경기 결과가 우리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면 안필드 원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맨유전에서 히샬리송이 왼쪽에 나오고요.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평가고요. 나는 히샬리송이 지난 경기에서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대했던 것을 정확하게 해냈다. 그는 상대 진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싸워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상대 수비수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의 선수고 그가 골을 넣고 자신감을 얻으면 다른 유형의 선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을 오른쪽에 기용한 이유에 대해 손흥민을 믿는다. 양발을 잘 쓰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나는 우리 공격진에서 그들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히샬리송에게는 왼쪽이 더 나을 것이고 그는 그 포지션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년 동안 손흥민과 함께했고 그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박스 안이든 박스 밖이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를 활용하고 싶었고 두 선수 모두 상대를 위협할 수 있다고 느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가 주 포지션은 왼쪽인데요. 워낙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포지션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전방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주 포지션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에 히샬리송을 넣어서 득점을 만들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배려를 한 메이슨 대행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오른쪽에 나오고 히샬리송이 왼쪽에 나올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리버풀 기자회견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토트넘의 역습에 대한 능력을 극찬을 했습니다. 클럽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사진인데요. 상당히 기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은 뉴캐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현지에서는 뉴캐슬전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클럽 감독에게도 그걸 봤는지 좀 물어봤고요. 경기를 재밌는 멘트를 해줍니다. 경기 보러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캐슬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이를 보고 돌아왔는데 5대0이 되어 있는 거다. 솔직히 텔레비전이 고장났거나 누군가가 장난을 친 줄 알았다. 토트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다.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후이비에르, 페리시 등은 커리어 내내 좋은 축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웠다라는 반응을 이야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역습적인 능력을 또 한번 극찬을 하는데요. 토트넘은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최고의 역습 능력을 갖춘 팀이었다. 볼을 한 번 잃으면 해리케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 순간에는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장면이 나온다. 토트넘은 그런 팀이다. 제대로 수비하는 방법은 공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정말 좋은 수를 보유하고 있다. 맨유전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후반전에 보여줬다. 토트넘이 맨유를 이길 수도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찬스를 만드는 팀이고 그 팀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다 라고 말하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손흥민의 그런 역습 능력을 극찬을 하면서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공을 잃지 않아야 된다, 뺏기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영국 풋볼 런던의 예상 라인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담당 기자로 유명하죠. 기업캐스트 기자의 이야기고요. 일단은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의 선발을 예상을 했습니다. 맨유전 2대2 무승부와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메이슨 데잉은 리버풀전을 앞두고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중 하나가 에릭 다이어다. 지금 다이어가 3백에서 중앙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맨유전에서 레시포드에게 득점을 내줬죠. 그때 한 번에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랑글레와 데이비스가 완전한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3백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선수들이 다이어가 맡았던 역할을 할 수 있고 로메로 선수와 함께 3백을 구성할 수 있다. 랑글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비스, 랑글레, 로메로 이런 식으로의 구성도 가능하죠.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로케스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의 선발 아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메뉴전에서 이제 시샬리송에 대한 이야기, 클루스스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메뉴전에서 클루스스키가 시샬리송과 교체된 후 인상적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선발 여무를 또 고민할 수 있다. 그의 공격 능력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나 메이슨 데잉은 기자회견에서 시샬리송의 전투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수비수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리버풀의 후방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러면 클루스스키는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에 리버풀을 공략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스코닷컴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3-4-2-1 포메이션, 그동안 토트넘이 많이 썼던 포메이션이고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이번에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메뉴전과 같이 손흥민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은 케인이고요. 왼쪽 윙백은 페리시치, 오른쪽 윙백은 포로, 중원은 호이비에르와 스킵입니다. 로케스트 기자는 이제 다이어의 아웃을 예상을 했는데요. 스코어닷컴 같은 경우에는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요 라인을 3백 라인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터의 선발 출전, 지금 요리스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요. 일단 리버풀의 부상자 명단을 보면요, 케이타라든가 피르미누, 조타, 코나테 이런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좀 돌아올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비수마, 벤탄쿠르가 돌아올 수 없고요. 에메르송 로얄, 세세뇽, 요리스도 부상으로 현재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리버풀 스쿼드를 보면요, 코디 가포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전에서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최전방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조타가 부상자 명단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타와 살라가 좌우 측면에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후반에 출전을 예상을 했고요. 중원은 존스, 파비뉴, 핸더슨을 예상했습니다. 포백은 로버트슨, 반다이크, 마팁, 아놀드를 최근에 이제 중앙,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에 위치하긴 하지만 빌드업을 하거나 할 때 좀 중앙에서 뛰게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리송이 여전히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코어닷컴의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에는 토트넘이 성공했지만 안필드는 어렵다라는 게 주요 이야기인데요. 뉴캐슬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던 토트넘은 맨유전에서 반등을 했지만 안필드 원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리버풀은 리즈, 노팅엄, 웨스트햄을 상대로 3연승을 거뒀고 안필드에서 토트넘의 기록은 좋지 않다. 그들은 지난 5번의 방문에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득점도 간신히 성공했다. 리버풀의 시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토트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의 그런 실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노팅엄만이 지난 6경기에서 토트넘보다 홈에서 더 많은 골을 내준 팀이다. 메이슨의 토트넘은 활기가 넘치는 안필드 관중 앞에서 승점을 얻기 위해 강하게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리버풀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네, 스카이 스포츠의 또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습에 토트넘이 강한 건 사실이고 많은 골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리버풀의 3대2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 시즌, 그러니까 최근 시즌에 비해서 지금 리버풀이 공수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리고 상대 역습에 공간을 내주고 있다. 특히 웨스트햄전을 보면 보엔이 이 공간을 노렸지만 그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인해 막혔다. 반면에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고 빠르고 다이렉트한 공격을 할 수 있다. 손흥민은 꾸준하게 리버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용할 것이고 손흥민은 맨유, 맨시티, 리버풀 등 빅클럽들과 경기에서 강했다. 그러니까 최근 8경기에서 6번 득점을 했다. 이는 유럽 최고의 수비진을 상대로 매우 좋은 득점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는 자신의 기록을 추가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 손흥민의 역습 능력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골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고 손흥민이 터질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리버풀이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스카이 스포츠입니다. 네, 인간 문어라고 불리는 크리스 서튼, 그러니까 BBC에서 활동하고 있죠. 크리스 서튼의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토트넘은 시즌 내내 실망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리버풀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토트넘은 맨유와 무승부를 통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시즌 내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승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리버풀은 리그 3연승으로 승승자고하고 있으며 여전히 탑4 도약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데이터 매체죠. 538 또한 해당 경기를 리버풀 승리 68%, 무승부 18%, 토트넘 승리 17%로 예측하며
일방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는 최근 상대 전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리버풀 상대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회를 합쳐 11경기째 무승입니다. 3무 8패고요. 더욱이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안필드에서 격돌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또 개인적으로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리버풀이 연승을 달리고 있고 토트넘이 좀 부진한 면 그리고 최근에 리퀘스트 대패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 또는 영국 현지 언론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그런 어쨌든 반등을 해야 하는 동기부여와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이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많이 올려서 상당히 많이 올려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토트넘과 같은 역습에 강한 팀 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고요. 케인이 최근에 이제 전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2선, 3선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에 관여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송케디오의 공격력이 다시 한번 터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두 자릿수 득점을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히샬리송이 도움을 주든 케인이 도움을 주든 어쨌든 그런 역습적인 장면에서 한 골을 넣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안필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안필드에서는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고요. 리버풀의 최근 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부상자 조타라 등의 이런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골이 터질 거라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카이 스포츠처럼 많은 난타전이 예상이 되지만 저는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트넘도 분명히 유럽 대항전을 위해서 승리를 따내야 되고 승점을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좀 안정화를 시키고 역습을 시도하면서 실리적인 축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한 2대2 또는 3대3 무승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고요. 유럽 대항전, 특히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유로파 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두 팀의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포포투 한국판 정준 편집장이고요. 앞으로도 한준TV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